어떻게 시작을 하나? 진시황이 계속 오래 살고 싶어서 뭐 약초를 전부 구해오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듯이, 그때는 약초를 통해서, 지금은 기계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저희가 같이 영상 촬영하면서 끝 무렵에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 책을 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처음 봐서 이 책 읽느라고, 또 영상으로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느라고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사이보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이보그,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트랜스휴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학적인 이야기는 이정관 교수님이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트랜스휴먼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걸 했는데, 우리 박상준 대표님 모시고는 이게 그러면 과학적으로 실체적인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트랜스휴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이보그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뭐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용어 정리를 좀 한번 이렇게 좀 쉽게,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짧게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실래요? 왜냐면 이것도 찾아보니까 뭐 나와는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찾는 것보다 재미난 SF 영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간단해요. 이제 제일 먼저 로봇.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로봇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사람들한테 로봇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다 답들이 좀 제각기 다르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로봇의 정의는 그거예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을 중간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 장치, 인공 장치, 이런 거를 총칭해서 로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못 박는 로봇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도구를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못 박는 로봇도 도구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직접 위치랑 못을 잡아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두드려가지만 못이 박히는데, 못 박는 로봇은 이렇게 뭐 어디에다가 무슨 못을 박아라, 어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미리 프로그램으로 지정을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 과정을 다 혼자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집집마다 로봇이 다 여러 대씩 있는 거예요. 밥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세탁기나 전기밥솥 같은 것들이. 예. 근데 이제 로봇 중에서 겉모습을 보고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휴머노이드냐 아니냐. 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이게 휴먼이니까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요새 개발하는 건 다 휴머노이드로 개발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공처럼도 개발하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뭐 이렇게 강아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요새는 자꾸 다 휴머노이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범용 로봇, 유니버설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인간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면 인간이 움직이고 작업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구현을 하는 거니까, 인간이 하는 작업을 그냥 언어로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을 하면 인간하고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도 사실은 이제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거기도 뭐 내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기사도 잠깐 본 것 같은. 네. 그래서 뭐 이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오히려 인간보다 더 뛰어난 동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백 텀블링을 한다거나. 맞아. 그 영상 봤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게 아니면 그냥 논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산업용 로봇이나 특수한 어떤 한 가지 목적에만 최적화되어서 만들어진 로봇들은 대개는 보면 휴머노이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우리는 굳이- 그것만 여태까지 보고 있다가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빨래 접는 그런 로봇 보니까 그냥 그것도 휴머노이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피겨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는 그냥 그쪽으로 유행을 타고서 휴머노이드로 다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뭔가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친근감을 느끼는 뭐 그런 정서적인 면들도 좀 있는 것 같죠. 아 그래요? 예. 저는 사실은 휴머노이드를 보면 좀 이렇게 좀 거부감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편한 골짜기라고 해서 언캐니 밸리라고 사람들이 인간하고 비슷한 물체인데 인간이 아닌 걸 보면은 친근감을 느끼다가 인형 같은 거 네. 너무 인간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호감도가 상승하다 갑자기 호감도가 뚝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뚝 떨어지는 거를 이제 언캐니 밸리라고 그거를 그 용어가 따로 있는 예, 거군요. 우리말로 이제 뭐 불편한 골짜기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언캐니 밸리라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 언캐니 밸리를 끌어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좀 친근한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로봇들 보면 다 이렇게 큰 눈동자에다가 웃는 모양의 입 같은 거를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간하고 비슷하게 최대한 얼굴 모양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생긴 로봇 같은 것도 만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뭔가 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을 갖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거네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로봇이 나왔는데 로봇을 그 퍼포먼스, 성능을 아주 좋게 만드는 것만 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거를 이 로봇이 실제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게 언캐니 밸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로봇이 휴머노이드를 보면 걔가 키도 나만해. 그럼 뭔가 이렇게 위압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구조가 저는 살도 있는데 걔는 살도 없고 더 딱딱할 거고 때리면 이거 맞으면 크게 아플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그러니까 걔가 큰 거 휴머노이드가 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디를 보다 보니까 요새는 돌봄 로봇인데 돌봄 로봇이 휴머노이드의 형태를 가졌는데 키는 애들 아이 키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는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차라리 좀 작으면 그런 어떤 위압감을 덜 느낄 텐데 그렇게 이렇게 좀 불편함이 덜 느껴질 텐데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지금 춘추 전국 시대로 지금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이보그와 로봇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봇에 대한 정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복잡한 작업을 다 자동으로 해주는 수행하는 장치. 그렇게 해주셨는데 사이보그도 지금 요거 공각기동대를 보니까 이게 로봇이에요. 이걸 사이보그라고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사이보그예요? 로봇이에요? 사이보그 여기서 지금 사이보그로 보여지는데 사이보그죠. 그래서 로봇과 관련된 용어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로봇이란 말도 있고 또 로봇 중에서 휴머노이드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거는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겉보기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긴 게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거를 흔히 안드로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은 SF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하고 똑같이 생긴 겉모습은 뭐 지금 기술로도 어느 정도 구현 가능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교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들은 주로 SF에 많이 나오죠. 뭐 터미네이터나 블레이드 러너 같은 데 나오는 로봇 인조인간들 이런 게 이제 안드로이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사이보그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이보그도 뭐 로봇의 일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이보그하고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이보그는 좁은 의미로는 인간, 넓은 의미로는 생물과 기계가 결합한 걸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인간 신체의 일부분이 기계나 인공장치로 대체된 경우를 말하죠. 사전적 의미로는. 그러니까 사이보그는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은 100% 인공장치이고 사이보그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신체의 일부를 인공 기계장치나 뭐 전기 전자장치 같은 걸로 대체를 한 경우죠. 그래서 사이보그 캐릭터가 나오는 가장 유명한 SF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캅이죠. 그래서 뭐 로보캅은 제목에는 로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그건 로봇 몸체를 가졌다는 뜻이고, 로보캅이 사실은 이제 198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21세기 들어서 또 리메이크가 됐는데 설정은 뭐 거의 동일합니다. 경찰이었던 주인공이 악당들하고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뭐 총을 맞고 그래가지고 신체가 많이 훼손이 돼서 사실상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뇌를 그대로 보존을 해가지고 이 뇌에다가 로봇 몸체를 달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는 사람이니까 사람인 거예요. 몸체가 이제 로봇 기계 몸일 뿐이지. 이거를 단순히 신체의 51%가 인공이면은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뇌가 사람이면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사이보그 담론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요즘 많이 이제 화제가 되냐면, 그러면 뇌의 일부를 인공 기계 장치로 대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아시겠지만 지금 그 테슬라나 스페이스X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또 새롭게 만든 회사 중에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죠. 뉴럴링크라고 있죠. 예. 그래갖고 거기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그렇죠. 해서 BMI라는 네. 용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뉴럴링크에서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두뇌하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 인공 뇌신경 세포가 사람의 두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사이보그라고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장애인들 같은 분들한테 의료 복지 차원에서 의족이나 의수나 인공 장기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예,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의족이나 의수가 단순히 겉모양만 사람의 팔이나 다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의 팔과 다리를 하고 기능할 수 있게 여기에 이제 뭐 액추에이터라든가 이제 작은 모터라든가 관절 같은 작동 가능한 기계 부품이 들어가니까 요즘에 이런 사이보그 기술, 의족, 의수 기술들은 실제 인간의 그 팔다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이나 다리가 아니라 인공 뇌신경 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도 보면 이제 뇌 종양 같은 거 걸려가지고 두뇌의 일부분을 절제해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SF에서는 어떤 작품들이 나오냐면 이 뇌 일부를 절제한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텅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를 인공 뇌신경 세포로 채워요. 네. 그리고 인공 뇌신경 세포는 하드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기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식 작용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SF들은 뇌 종양에 걸린 환자가 뇌의 상당 부분을 절제해내고 그 빈자리를 인공 뇌신경세포로 채우는데 그 인공 뇌신경세포에다가 다른 사람의, 이미 죽은 다른 사람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다. 이런 설정이 나오는 SF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헷갈리겠는데.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네. 이 시술을 받기 전하고 시술을 받은 다음하고 사람이 이제 좀 바뀌어요. 네. 그랬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뇌에 만약에 51%가 인공 뇌신경세포로 바뀌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건가? 이거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아,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용어 정의이고 생각의 어떤 수준과 생각을 좀 달리하면 네. 뭐 다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겠네요. 그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바꿔놨는데 임윤철의 그것을 바꿨어. 그랬더니
반은 임윤철이고 반은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거는 정체성으로 따지면 다른 사람이네. 네. 완전. 근데 정체성으로 따지면은 원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뭔가 결합된 인격 내지는 무슨 뭐 그렇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이중인격, 결합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이보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인간의 이 신체를 대체한 게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체 능력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슬슬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시대예요. 맞아.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사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피스토리우스인가 하는 이제 육상 선수 있었어요. 달리기 선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다리가 이제 그 완전히 형성이 안 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의족을 달고서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기록이 너무 좋아서 장애인들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 경기에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마 이 얘기 들으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마치 그 강판 스프링 같은 의족을 하나 달고서 이렇게 뛰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뭐 2011년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도 이 사람이 출전한 적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주팀, 이어달리기 팀의 한 일원으로 참가를 해가지고 어느 국제대회에서 이 팀이 동메달인가를 땄어요. 아, 실제로? 예. 네.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저 선수는 저렇게 의족을 달고 뛰는데 저거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성능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스포츠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IOC에서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냐면, 피스토리우스 선수는 그 의족을 교체할 수 없다. 경기에 출전할 때는 항상 그 달고 나오는 그 의족만 쓸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인간도 근육은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이 다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요거는 네 거니까 너는 그래서 요거만 써야 된다. 그렇죠. 다른 걸로 바꾸지 마라. 예, 뭐 의족이 녹이 슬거나 아니면 뭐 파손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없고 그것만 써라. 일단은 뭐 그렇게 했는데 이 건이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의족뿐만 아니라 만약에 인공 뇌시경 세포가 이제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인간의 두뇌보다 더 뛰어난 어떤 성능을 보일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있겠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기존의 생물학적인 호모사피엔스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 지적 능력을 뭐 그렇겠죠. 나올 수가 있겠죠. 뭔가 하여튼 성과를 더 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요. 저 사람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이제 보통 기존 인류들하고는 그럼 어떻게 차별을 할 것인가? 여기가 이제 트랜스 휴먼의 문제가 되고 포스트 휴먼 담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철학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실 게 많겠네. 주제가 많이 생기겠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예. 아, 이게 우리가 사실은 쉽게 접하는 사이보그에 대한 만화라든가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거만 보고서 재미있네. 저런 세상이 올래나? 이제 그런 생각만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세상이 오면은 또 고민할 일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법도 고쳐야 되고 뭐 그렇죠. 많아지네요. 네네. 그래서 공각기동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설정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현실에서 뉴럴링크를 포함한 많은 세계 연구자들이나 기업들이 컴퓨터와 인간을 어떻게 인간 두뇌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레이 커츠와일 같은 사람은 이러다가 인간의 두뇌가 완전히 컴퓨터 가상 공간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무슨 뭐 챗 GPT니 또 뭐 미드전이니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속속 업그레이드 되는 양상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게 빨라지는 거 아닌가.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로봇하고 사이보그에 대한 구분을 아주 좀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은 그냥 인공물이고 사이보그는 생물하고 기계가 합쳐진 상태를 그렇죠. 우리가 정의한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사이보그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 백내장 수술을 다 했거든요. 아, 예. 네, 그럼 백내장 수술했으면 뭔가 하여튼 새로운 물체가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네. 저는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네. 사이보그라고 제가 정의해도 되겠지요? 그게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우스갯소리 삼아 더 말씀드리자면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사실상 사이보그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체의 어떤 능력을 더 보완해 주거나 강화해 주는 인공물이 부착됐으면 그건 사이보그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거 인공 피부예요. 그렇죠? 그렇네. 넓게 보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끼신 분들도 보조로 쓰는데 근데 이제 SF나 오늘날 우리가 사이보그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단순한 기능이나 이런 보완제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스스로도 작동하는 어떤 그런 기계 장치나 액추에이터가 포함이 된,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AI가 장착되어 있는 인간 신체의 대체물 같은 게 이제 부착이 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사이보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약간 다른 게 외골격 로봇 또는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고도 표현하는 게 영어로는 뭐냐면 입는 로봇 있죠. 웨어러블 로봇. 웨어러블 로봇도 이를테면 이제 부착형 사이보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발전된 형태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아이언맨이 입고 있는 거죠. 거긴 자비스라는 AI까지 딱 포함이 돼 있고 그 경우도 사실은 사이보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결국은 로봇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사이보그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시황이 계속 오래 살고 싶어서 뭐 약초를 전부 구해오라고 옛날에 그렇게 했듯이 그때는 약초를 통해서 지금은 기계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으로도 오래 사는 거를 좀 더 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을 통해서도 사이보그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으니까 오래 사는 걸 추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어떤 인간의 욕망,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이것 때문에 그런 장치나 도구들이 그게 전기 장치가 됐든 뭐 그게 기계 장치가 됐든 아니면 바이오 쪽에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네네. 그것도 아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더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네. 자, 그러면 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